여러분, 혹시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는 식사 후에 우리 각자 내자 이 한마디가 엄청난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? 겉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비합리적이잖아요. 근데 사실 그 뒤에는요, 아주 깊고 단단한 그들만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 바로 이 더치페이가 왜 해병대에서 금기어가 됐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나누어서 내자는 말이 되게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거잖아요. 그쵸? 하지만 해병대 문화에서는요, 이 한마디가 관계를 그냥 박살낼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집니다. 바로 이 극명한 차이,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해병대에서 더치페이라는 말은요, 그냥 좀 쓰기 껄끄러운 단어,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. 자료를 보면요, 이건 거의 욕설에 가까운 취급을 받습니다. 후임이 선임 앞에서 이 단어를 입에 올린다? 와, 이건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. 그 정도로 이 문화는 절대적입니다. 규칙은 아주 심플합니다. 모임에 몇 명이 있든 상관없어요.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무조건 그 자리에 있는 가장 높은 기수의 선임 한 명이 모든 비용을 다 내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해병대의 불문율이에요.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합리적이고 한 사람한테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규칙을 굳이 지키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. 자,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권력의 대가와 관련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돈을 내는 책임이 곧 권위와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논리죠. 해병대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. 지갑이 열려야 입도 열린다. 와,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. 그들의 막강한 권위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. 후임들을 책임지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만 비로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진짜 권한이 생긴다고 믿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모든 건 가오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하고 연결됩니다. 이 가오라는 게 뭐 체면, 자존심, 권위 이런 걸 다 합친 말이거든요. 만약에 선임이 후임한테 돈을 내게 한다. 그 순간 후임 돈이나 뜯어먹는 놈이 되면서 가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요. 그럼 당연히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게 되겠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계산하는 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고요.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르는 일종의 비용인 셈입니다. 뭐랄까, 왕처럼 군림하려면 왕처럼 베풀어야 한다는 해병대식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나 할까요?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. 바로 이 전통이 스스로 계속 유지되게 만드는 끊어지지 않는 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순환 구조가 진짜 재밌습니다. 자, 보세요. 후임일 때는 선임들한테 마음껏 얻어먹어요.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 빚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중요한 건요, 이 빚을 나한테 밥 사준 그 선임한테 갚는 게 아니에요. 대신에 나중에 내가 선임이 됐을 때 내 후임들한테 똑같이 베풀면서 갚아 나가는 거죠. 대물림 되는 거예요. 이 끊어지지 않는 고리의 중심에는 내리사랑이라는 철학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사랑이나 보살핌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는 뜻이죠.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당연히 내 아랫사람들한테 내려줘야 한다. 이 의무감이 이 문화를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엔진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이 문화의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을 살펴볼 텐데요. 이건 군대 조직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관점입니다. 이 비유가 아주 와닿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회사 동료랑은 비용을 나눌 수 있죠. 근데 가족끼리 외식하는데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자, 각자 낼까? 이러진 않잖아요? 해병대 모임에서 최고 선임은 바로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자식들 먹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. 그리고 이건 전시 상황을 염두에 둔 일종의 생존 공동체 의식하고도 연결이 돼요. 내 생사를 함께할 전우가 돈이 없어서 굶는 걸 볼 수 없다는 거죠. 내 돈 내 돈 따지지 말고 가진 사람인 선임이 없는 사람인 후임을 먹여 살린다. 이 원칙이 평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. 그럼 실제로 계산대 앞에서는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? 이게 꽤나 드라마틱하고 어떨 땐 좀 살벌하기까지 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. 예를 들어 눈치 빠른 후임이 선임 몰래 계산하려고 카드를 딱 꺼내는 순간 선임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버럭 화를 냅니다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갑 안 넣어? 왜냐하면 이 행동이 선임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. 결국 이 모든 소동은
그 자리에 왕고, 그러니까 최고 선임이 쓱 나타나서 모든 금액을 결제하면서 끝이 납니다. 속으로는 좀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아주 쿨하게 자신의 권위와 책임을 다하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거죠.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문화에는 당연히 그림자도 있습니다. 이 전통이 만들어내는 심각한 부작용, 즉 숨겨진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겠죠. 현실적인 문제들은 아주 명확합니다. 돈 없는 선임들은 후배들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약속을 피하게 되고요. 또 갓 제대한 젊은 해병들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후임들 술 사주는데 다 써버려서 빈털터리가 되기도 합니다. 이게 엄청난 사회적, 재정적 압박감이죠. 자, 이제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이 문화의 본질을 담고 있는 저 최종 영수증을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. 이 모든 걸 이해하고 나면 해병대 모임의 영수증은 더 이상 그냥 종이 쪼가리로 보이지가 않죠. 그건 그들의 사회 철학 전체를 담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그 계약서의 내용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권위는 책임에서 나오고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. 이 영수증 한 장이 바로 그들만의 철학이 현실에서 증명되는 현장인 셈이죠.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해병대의 이 독박 계산 문화, 과연 시대에 뒤떨어진 비합리적인 악습일까요? 아니면 그 어떤 조직보다 끈끈한 공동체를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팀워크 강화 도구일까요?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